가족들을 위해 평생 아낌없이 써온 두 다리. 그러나 삶의 무게 앞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 두 다리는 극심한 통증으로 노년의 행복을 빼앗아 버린다. 화장실 갈 때 불편하고 일어날 때 불편하고 시장도 못 가고 아무 데나 못 갑니다. 휘어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무릎 관절. 그 통증의 무게에 짓눌리면 걷는 것이 곧 고통이 된다. 오른손에는 홈이 쥐고 왼손에는 풀 잡아 당기고 마늘 나이 12살이 그때부터 그렇게 막 써먹고 애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아픈 거야.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는 무릎 관절. 소중한 우리의 무릎을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지켜낼 방법은 없을까?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 보면 그 뼈가 약해서 다리 변형에 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더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빨리 옵니다. 100세 시대 적극적인 치료로 무릎 관절을 지키는 방법. TV 닥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네. 무릎 관절에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네. 통풍성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성 관절염도 있지만은 가장 흔한 것이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네. 무릎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릎에는 뼈와 뼈 사이에 무릎 기능을 잘 하게 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네. 그 연골이 마모가 되고 닳고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증이나 변형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치고 그분 다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으냐면 여러분 매년 4%씩 무릎 아프신 분들이 늘어나서 2014년도에는 무려 254만 명,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 인구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 현상입니다. 한 60대만 되면 60%가 관절염을 호소하고 한 70대가 되면 한 80% 환자분들이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증가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그 외상을 입었다든지 젊었을 때 과하 사용을 해서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너무 많이 쪼그린다든지 무릎 많이 충격간다든지 이런 편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비만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몸무게가 증가돼가지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많으면 연골 마모가 빨리 와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들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절염 호소하는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합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무릎 관절 통증입니다. 통증도 특징이 있는데 무릎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아픈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좀 쉬면 증상이 경감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진행하게 되면 무릎이 붓고 물도 차는 부종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변형이 되게 되면 무릎 관절에 변형이 와서 O자 모양으로 다리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관절 연골이 많이 상해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정도의 어떤 심한 관절염이 진행된 거죠. 일본에 한 번씩 가보면 그쪽에는 스키니를 입어서 그런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약간 O자 다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국민들, 민족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쪽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O자 다리가 많습니다.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 사진이시죠. 저렇게 나이 드신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 O형 다리 가지신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O형 다리가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분들이나 일본 여성분들은 생활 방식이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에 관절에 양반다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다 보면 다리가 O자 모양으로 잘 틀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뼈가 약합니다. 약한 상태에서 자꾸 평발을 한다든지 양반다리를 해서 다리를 틀어주게 되면 그 모양으로 변형이 일어나서 O자 변형이 잘 발생합니다. 온돌방 그리고 일본의 다다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주로 쪼그리고 앉게 되고 양반다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O형 다리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84살의 김말숙 할머니.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녀. 점심 먹는 것조차 엄청난 고역이다. 수년째 그녀를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관절염. 없는 반찬이라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두 다리. 더 이상 반찬을 꺼낼 힘조차 없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무릎 통증 때문에 밥맛조차 없는 걸까? 이내 한술 뜨고 만다. 죽도 끓여 먹고 어디 가서 저기도 하고 걷지도 못하고. 무릎 통증 때문에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탓인지 영 식사를 못하는 김말숙 할머니. 아야야. 이런 거. 죽겠다. 일어날 수 없거든요. 무릎 통증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김말숙 할머니.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은 견디기 힘들 정도다. 화장실 갈 때 불편하고 일어날 때 불편하고 뭐든지 밖에 나가도 살려고 계단에도 도저히 나가지도 못하고 그 시장도 못 가고 아무 데나 못 갑니다. 수년째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무릎 통증이 심했던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일어난 교통사고로 가뜩이나 안 좋았던 무릎이 급격히 나빠지게 된 것.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최근엔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거의 기다시피 해 소파로 몸을 움직여보는 그녀.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절로 곡소리가 나오는 김말숙 할머니. 평소 그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지내다시피 한다. 오늘 좀 나간다고 이래요. 좀 안 그러면 그냥 대신에 다 누워 있고. 요즘은 더 밥도 먹고 죽이나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정정도 아프네. 안 되겠어. 그냥 나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살려고 도저히 안 돼. 너무 진통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예, 못 견디겠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며칠 뒤 병원에서 만난 김말숙 할머니. 무릎 통증을 도저히 참다 못해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 수속을 밟는 그녀. 좀 아프시더라도 뭐 항상 그 액티브하게 돌아다니셨는데 지금은 거의 뭐 거동을 못 하시니까 마음이 안쳐. 이게 조금만 잘 되면 되고 보통 제대로 하고 하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모자의 바람대로 과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날 병동으로 들어서는 서승석 원장. 잘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 아침에 뭐 몸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 건 없지? 기분 괜찮으시죠?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ቁ 펴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소독 잘 해가지고 오늘 곧 내려갈 겁니다. 내려와서 수술 잘 하도록 할게요. 그럼 마음 편안히 가시고요. 푹 쉬고 나오면 수술이 다 끝나고 잘 돼 있을 겁니다. 양쪽 무릎에 관절림이 있으셔가지고 양쪽 무릎에 관절림이 많이 심합니다. 심한 상태라서 연골을 다시 갈아주는 인공관절 수술할 예정입니다. 김말숙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의료진. 잠시 후 김말숙 할머니의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됐다. 안쪽 연골부터 닳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이하게 무릎 바깥쪽 연골이 심하게 닳아버린 그녀. 정확한 각도를 맞춰 제대로 뼈를 절제하는 것이 향후 수술 결과의 성패를 좌우한다. 인체에 무해한 골접착제를 바른 인공관절을 깊게 고정해준 뒤 굽어진 다리 각도를 맞춰주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그 무릎 바깥쪽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는 그런 환자분이었고요.
그래서 바깥쪽 연골이 달아있기 때문에 통증도 물론 있지만은 다리 변형도 O자가 다리가 아닌 X자 다리로 바깥쪽으로 틀어진 그런 변형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해부학적 구조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좀 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한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써버린 우리네 어머니들의 무릎. 쪼그리고 앉는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다 보면 무릎 통증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간다. 이래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다리하고 무릎, 허리 그게 제일 아프지. 머리 시큰시큰하게 무릎이. 일러설락하면 무릎이 아파갖고 아야야야 이렇게 하면 일라고 이러지. 어떻게 아파요? 그냥 쑤시고 그러면 땡기고 아프지 간절히. 항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갈 수 없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무릎 관절염 발병률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어머님들에게서 급격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20대 이후 퇴행 과정을 걷게 되는데 무릎 역시 무릎 관절 사이에 연골 마모가 일어난다. 완충 작용을 해주던 연골이 마모돼 사라지면 뼈는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질 경우 통증도 문제지만 다리 변형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73살의 홍성열 씨. 그녀는 현재 퇴행성 관절염으로 O자형으로 심하게 다리가 변형된 상태. 변해버린 뼈 구조로 균일한 하중을 받지 못해 연골이 다 닳아버리게 되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엄마는 참 의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큰 모습. 요새는 보면 너무 작고 어깨도 확 처지고 다리는 휘어졌고 어깨는 굽었고 너무 말하는 게 너무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게 많이 좀 안쓰러워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털썩 주저앉고 마는 홍성열 씨. 제가 이렇게 앉아 테레비를 많이 보거든요.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다반사다. 예. 근데 막 까먹어도 이만큼밖에 안 오고 이 다리는 어디 가도 그냥 뻗어요. 오래됐지. 서로 아프기는 그런 게 33살에 애기 낳고 그때부터 뼈가 아팠어요. 바람이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애기 낳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 나이 12살에 이 홈이 가지고 밭도 징그럽게 맸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고모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살았는데 고모네 집에서 이렇게 일을 지독하게 시켰어요. 넌 같으면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하루 종일 밭에가 밭 메고 이러고 오른손에는 홈이 쥐고 왼손에는 풀 잡아 당기고 마늘 나이 12살이 그때부터 그렇게 막 써먹고 애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뼈가 다 아픈 거야. 어머니의 아픈 다리를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딸. 그러나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파스를 붙여주는 게 다다. 저희 엄마는 보면 이쪽이 많이 휘었거든요. 무릎이? 이게 다리가 사람이 똑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병원에서도 지금 다니는 병원 말고 그 전에도 병원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엄마가 만 72세인데 이 다리가 만 92세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이 더 늙었다고 다리가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고. 이제 그때면 이제 다리가 휘어지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제 어깨가 또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굽는다 하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제 가방 메고 이렇게 다니실 때 보면은 어깨도 많이 아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도 더 굽어 보이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살이 빠지니까 더 이제 더 작아 보이고 엄마가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두 다리를 빨리 낫게 해드릴 방법은 없을까? 며칠 뒤 병실에서 홍성열 씨를 만났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무릎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결심하게 된 그녀. 평생 녹록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금 생각이 그래. 아이고 진짜 말이 안 나네. 수술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는 홍성열 씨.
그녀의 얼굴엔 긴장한 낯빛이 역력하다. 어머니를 수술실로 보내드리며 부디 이 무릎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바라는 딸.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젊을 때는 이제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못 입었던 옷들을 갖다가 이제 입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몸이 안 돼서 못 입고 아무리 이쁜 거 사다 줘도 이제는 몸이 안 되니까 옷 맵시도 안 나고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옷도 이쁘게 입고 참 좋겠어요. 이쁘게 생활하면. 수술 잘 돼야 되겠네요. 잘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홍성열 씨의 인공 관절 수술. 오늘따라 유독 긴장하는 의료진.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홍성열 씨의 경우 30년 이상 계속된 무릎 통증으로 오자 변형이 심해 까다로운 수술이 될 것으로 예정된다. 비뚤어진 다리 각도를 맞추기 위해 골 절제 작업이 시행됐다. 정확한 위치에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의료진. 이 환자의 경우 다리 변형이 심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지라 매 순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릎에 관절염이 있을 때 보는 O자 다리를 가진 분입니다. O자 다리 가진 분은 대개 무릎 안쪽에 연골이 심하게 달고 있고요. 관절염이 오래돼가지고 다리 변형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대개는 저희들이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그 변형 정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분은 그냥 우리 손으로서 교정이 안 될 정도로 변형이 심해서 이분 수술할 때 그 어떤 좀 더 그 변형이 심한 부위를 박리를 많이 해서 다리 모양을 교정을 하고 그다음 골 절제도 그 변형의 그 교정에 적합하게끔 좀 더 골 절제를 많이 해서 다리 변형도 교정하는 그런 쪽으로 수술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좌식 문화가 발달해 O자형 다리가 유난히 많은 편. 특히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O자형 다리는 외형적인 문제뿐 아니라 관절 건강도 위협한다.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무릎을 꿇고 무리하게 일하는 경우, 또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O자형으로 다리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안쪽 연골이 닳아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82살의 강동분 할머니. 한 달 전 무릎 수술을 받은 그녀. 예전에 다리가 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두 다리가 꼿꼿하다. 그래, 다리 한번 보입시다. 그 상처가 좀 있었지. 예, 이제는 뭐 많이 깨끗해졌네, 그지? 네, 좋습니다. 굽히 보시고, 옳지 펴시고, 좋습니다. 운동도 잘하시고, 자, 예, 이런 건 다 잘 안 무릎네. 좋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다리가 많이 틀어졌던 게 수술 후에 다리가 이렇게 쭉 빨라졌습니다.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래, 다리도 이쁘고 잘 걸으시고 수술 결과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놀랍니다.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 있고 다리 변형이 아주 심했던 그 골관절염 환자분이신데 다리 변형이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형이 심한 것도 교정도 하고 그 관절을 바꿔줘가지고 통증도 없애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다리 모양을 축을 똑바르게 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다리 모양을 바꿔가지고 축을 똑바르게 하고 수술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앉을 때마다 다리를 움직이시는 강동분 할머니. 이런 상황이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수술 안 하고 그냥 견딜갖고 그냥 나이가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하겠나 생각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전락을 했는데 첫째서 수술 보다가는 이게 앉아서 못 일어난다 하고 나도 역시 앉아서 못 일어날 정도로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단에도 불불 피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려올 때는 붙잡고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하기 잘했다 싶습니다. 강동분 할머니 꼿꼿해진 다리로 평생 건강하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받는 건 아니다.
무릎 증상에 따라서 수술 말고도 약물이나 주사요법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67살의 유금자 씨도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전부터 2, 3일 전부터 또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것 같고. 예. 올내리 댕길 때도 그렇고 앉았다가 설 때도 그렇고 저녁에 잘 때도 좀 아리고. 그 며칠 전에 오셨을 때는 뭐 많이 예. 그랬는데 그날 갔다 오고 예, 며칠부터 그랬더니 어제 아래부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유금자 씨. 스테로이드라는 강력한 항염증 약을 관절각 내로 주입하는 주사요법으로 잘 쓰면 놀라운 진통과 소염 효과를 얻지만 잘못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무릎 통증의 경우 수술 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 달 전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67살의 박외표 씨. 꾸준한 재활 치료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리만 아프면 하던 걸 다시 다 해야죠. 이 회복이 더 빨리 되는 것 같아.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인공 관절 수술의 경우 극심한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날 아침 68살의 석점희 씨.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녀의 마음이 편치 않다. 수술을 결심했지만 막상 받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서는 그녀.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가 막 무릎이 막 빼하고 서로 이제 부딪히니까 여가 아파. 무릎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이제 막 들고 이고 많이 다녔어요. 수년째 그녀를 괴롭혀온 무릎 통증. 그동안 수술이 무서워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석점희 씨. 과연 그녀는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 오늘 수술은 무릎 주위 자라난 잔뼈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후 골 간격이 동일해지도록 조절한 뒤 골시멘트를 충분히 인공관절 주위에 발라 삽입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 후 다음 날 석점희 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아니 내가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 너무 다 나은 기분이 좋고 밤에는 통증이 그래도 많이 안 오다가 많이 통증이 많이 안 오가지고 잠을 좀 잘 수 그래도 좋았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게 다리만 잘 나지 뭐. 아이고 다리 나서면은 내가 갈 데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되놓고면은 절에도 가고 절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려고 유럽 여행을 안 가봤어요. 유럽 여행을 가기고 유럽은 안 가봤으니까 부산 옆에 시민공원에 이어도 못 갔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환자분이 고생하셨죠. 고맙습니다. 예. 그래, 아픈 거 통증은 좀 어떠세요? 예, 괜찮아요. 참, 내 저게 하루 만에 이마에 나는 내 생각이 좋아진 거거든. 아이고, 다행입니다. 어제 수술해갖고. 아이고, 어제도 많이 아프지도 안 하고. 예, 좋지. 예. 자, 발목 올리시고, 예, 내리시고. 예, 자, 굽히 보시고요. 최대한 옳지. 굽히시고. 그럼 뭐 관절도 부드럽게 잘 되고 잘하고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회복이 빠르는 것 같아요. 사진은 제가 어제 뭐 보여드린 대로 수술은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어본 게 그 안에 엉망이지. 많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상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관절을 정확하게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을 만져보고 싶다. 요술손. 아이고, 감사합니다. 석점희 어머니 빨리 쾌유하셔서 가보고 싶은 곳 두 발로 마음껏 다니세요.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즐기면서 사셔야 되는데 이런 통증, 정말 가슴이 짠합니다. 그런데 수술 경과는 다 좋습니까? 앞서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최근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경과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그러면 수술하고 얼마 정도 있으면 보행이 가능한가요? 이 관절 수술 후에 다음 날부터 보행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무릎에 이제 힘이 좀 약해지고 통증이 있어서 바로 이제 걷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왜 화면에 어머님들만 계세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왜 다 어머님만 계세요? 예, 아주 뭐 예리하게 치게 그냥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남자들은 일 안 하고 뭐야. 되게 여성분들이 무릎 관절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끊기고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서 오자 다리나 다리 변형이 잘 오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관절 연골에 약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연골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약한 상태에서 하지의 변형이 와서 관절이 빨리 오고요. 세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집안 살림을 하시면서 무릎을 많이 쪼그린 동작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도 지금 방을 자꾸 그리고 이런 동작들이 무릎에 과도한 과사용이 돼서 무릎에 연골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나왔던 어머님들 모습 보면 막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시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하려고 치료를 받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다른 어머님의 따님은 또 그런 어머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릎에다가 이렇게 파스만 이렇게 붙이고 토닥토닥 그렇게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수술밖에 없습니까, 방법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횡성 관절염은 거의 대부분이 수술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횡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데서부터 아주 가볍게 손상된 데서부터 아주 심하게 손상된 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절 연골 손상 정도가 가벼우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해가 되는 동작을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들 온열치료나 냉치료나 이런 물리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요. 그래도 좀 불편하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가벼운 진통소염제 좀 드시도록 권해드리고요. 진통소염제 주사나 관절 영양 주사를 드려가지고 아픈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약을 진통소염제를 드시게 되면 그 진통소염제가 위장장애를 잘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장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복을 해야 될 경우에는 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약을 투여한 기간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약을 수십 년 드실 거면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뼈 주사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죠. 어떻습니까? 뼈 주사 아주 듣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요. 뼈에다가 바로 주사를. 그 뼈 환자분들이 뼈주사라고 말씀하시는 약은 그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강력한 진통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서면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아주 그 증상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남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희들이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인터벌을 두고 간격을 두고 맞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수술부터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하신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수술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직접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곽선생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금 수술을 한 손상된 뼈하고 연골을 자른 장면이고요. 이거는 절제 장면을 정확하게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사람 몸 안에 들어갑니다. 저 하얀 가루는 그 인공관절을 저렇게 그 접착을 시키는 접착제입니다. 본드 같은 건가요? 뼈에 이래 딱 고정을 시키는 그런 접착제고요.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망치를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그 고정시키고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굽히 잡혔다 하면서 인대 균형을 정확하게 개척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인공관절은 그러면 그 재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니까 인공관절은 그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속과 금속 사이에 플라스틱을 끼워서 그 플라스틱이 연골 같은 기능을 하게 되죠. 그 금속은 사람 뼈에 저런 특수 접착제를 이용해서 딱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관절이 이렇게 뭐 쇠랑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한번 수술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인공관절은 수명은 있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닳아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수명이 있는데 제조대에 놓을 때 플라스틱 수명은 거의 한 50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어떤 생활 양식이나 생활 태도에 따라 가지고 마모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꼭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100명 수술하시면 한 95명 정도는 10년 동안 별 탈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되게 한 80명 정도는 15년 정도 별 탈 없이 쓰시고요. 한 70명 정도는 20년 정도 이상 잘 별 탈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 출연하셨던 분 중에서 이 O자형 다리, 이 다리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미스코리아처럼 날씬한 다리가 질문이 너무 직구졌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 하지의 변형, 특히 O자 변형이 많이 오게 되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변형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아주 고자집니다. 그럼 끼도 좀 끄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그러네요. 그렇죠. 쭉 발라졌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고다진 다리로 뭐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내가 마라톤 매니아였다면 다시 뛰실 수도 있는 건가요? 등산은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권해드립니다, 수술 후에. 그렇지만 마라톤은 가능은 하지만은 발을 디디는 순간에 무릎 가는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절이 한 10년, 20년 뒤에 이완, 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앞쪽이면 좀 피하시라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치료법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이가 뭐 83인데 85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내가 살아도 뭐 얼마 산다고. 뭐 이 나이에 수술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이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하고 이 무릎 관절 수술하는 거는 제가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환자 본인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얼마나 잘 좋으냐가 좀 중요합니다. 나이보다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서 무릎 관절염만 해결되면 내가 충분히 잘 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인공관절 수술해서 본인이 활동하시는 것이 사회생활에도 도움되고 다른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것이 권하고요.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침상에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될 정도의 안 좋은 분은 굳이 저희들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수술은 뭐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코너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항상 합병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00%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수술하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거의 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한 1% 정도 아주 적습니다. 적지만은 본인한테 생기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합병증이 감염, 즉 무릎 수술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서 골마버리는 그런 감염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출혈을 많이 했다든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옹파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장기에 손상이 가는 문제가 있었고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수술한 절개 부위에 신경혈관들이 잘리기 때문에 감각이 덤덤하다든지 약간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든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을 안 오게 하려면 그러면 좀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바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만 잘 되면 수술 후에 무릎 기능을 훨씬 좋게 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뭐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조기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관절 운동 범위는 빨리 굽히고 펴고 할 수 있고 빨리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이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치를 한다든지 다른 부위에 끄드락지가 있다든지 세균이 골마버린 부위가 안 생기도록 신체 몸 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새로운 관절을 다시 넣게 되면 수술을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재수술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재수술도 가능하고요. 재수술은 물론 처음 수술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은 듭니다만은 재수술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재수술 경험도 많이 쌓임에 따라 가지고 재수술도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무릎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뭐 약을 쓰시건 물리치료를 하시건 수술을 하시건 꼭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운동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네. 무릎 관절에 도움되는 운동은 예. 첫째는 무릎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완전히 굽히고 완전히 펴고 해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무릎에 좋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예. 아니면 물속에서 하는 그 아쿠아로빅이나 예, 물속에서 많이들 걷기라든지 하시죠. 뭐 가벼운 수영이라든지 해서 예. 근력을 키워주면 훨씬 무릎 통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이 무릎 관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무릎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 무릎 관절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릎 관절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첫째는 예방하는 방법 중에 첫째는 무릎을 아끼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 무릎에 안 좋은 자세나 동작을 네.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 생활 방식도 서양식 생활 방식으로 네. 소파나 의자 생활을 하시고 침대 생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하.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들어가게 되면 예. 무릎의 관절림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하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유지하고. 것이 중요하고요. 예. 세 번째는 네. 충분한 골고루 네. 영양 섭취를 해서 무릎 네. 관절 영양에 튼튼하게 하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네 번째는 무릎에 많이 자극이 가는 동작들을 예.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쪼그리는 자세라든지 무릎 굽힌 자세라든지 이런 양반 다리라든지 이런 걸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등산 어떨까요? 등산. 예, 등산, 예, 예. 등산 좋죠. 우리 예. 전 국민이 좋아하는 등산. 예, 예.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올 때는 문제가 예,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등산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는데 좀 힘들지만은 올라갈 네. 때는 무릎을 딱 지탱을 해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이 딱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딱 이렇게 지탱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힘은 들고 아프지만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올 네. 때는 예. 그 어떤 지탱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들으셨죠? 예, 힘이 약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약하면 예. 쉽게 무릎에 충격이 가서 예.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산은 하산길에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하산할 때는 난간을 잡는다든지 네. 아니면 지팡이를 이용해서 등산 체중을 스틱으로. 분산 네.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버스를 타고 내려옵니다. 무릎을 위해서. 무릎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신 거군요. 예. 여러분들도요. 혹시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꼭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함께해 주신 서승석 정형외과 전문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